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다소 아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총선으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가는데 내일 아주 중요한 미국의 지표가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3월 데이터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연준 금리 방향의 경로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눈여겨보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시장에 반영이 되기도 할 텐데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목요일에 녹여져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른다라는 심리가 이 회피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양시장은 전강 후약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도 코스닥 지수도 한 1% 안팎의 플러스권을 유지했었는데 코스피는 0.1% 상승권만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심지어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폭 다 반납하고 나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0.1%가량의 약세로 859선 지나갑니다. 860선마저 장중에 내주는 흐름입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은 양호하게 이어집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추가 순매수입니다. 매수 규모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아쉽지만 555억 원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1,000억 원 이상 사자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개인은 홀로 1,7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는 메이저 주체가 부재합니다. 기관이 157억 원, 외국인이 34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500억 원 순매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료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올 초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역대급의 외국인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많이 담은 종목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이어서 담고 있고요. 어제는 현대차를 샀는데 오늘은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자로 전환하면서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이 변압기, 기자재, 그리고 전선, 전력기기 이 테마 안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곤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 매수 접근하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밖에 실적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LG전자도 오늘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 섹터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르락 내리락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등 바이오 선별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기관 순매수 탑10 종목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기아는 러브콜이 두 매수 주체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같이 담아가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아주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지만 기관은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를 같이 담아가면서 완성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계열사의 자율주행 테마인 현대오토에버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와 함께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도 저밸류에 포함이 되는데 지주사까지요. 기관이 요즘 꾸준히 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KB금융, 저밸류 관련 기업들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일까요?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고요. 시세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전강 후 약의 패턴이 아쉽긴 합니다. 외국인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매물이 모아지면서 현재 0.7% 마이너스권으로 83,900원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사는 날은 강하고 외국인이 파는 날은 마이너스권인데 오늘은 사고 있죠. 플러스 유지합니다. 0.8%, 0.7%가량의 강세권으로 182,500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이 밸류업 관련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주가는 장 초반부터 현대차 강하게 달려주는 듯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약세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대비했을 때는 0.8%가량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가 오늘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다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이 정도 수준은 장중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했을 때 한 0.5%가량의 강세권입니다. 109,100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섹터일 텐데 지난주까지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바이오가 폭격을 맞듯이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이슈 위주로 시세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HLB 그룹주일 겁니다. 물론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탄력이 둔화되면서 계열사 중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꽤 많지만 진양공 회장의 추가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HLB 글로벌은 시세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7%의 강세로 7,340원 수준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MSCI 편입 기대감이 묻어있는 알테오젠, 이제 개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대비했을 때 4.5%의 강세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묵직한 기업들, 실적 기반 베이스의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종근당 홀딩스, 증권사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죠. 이 시각 현재 2.3%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볼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와 내러티브, 서사와 함께 최근 들어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전강 후약 패턴 아쉽긴 한데 뭐 예견된 힘 빠짐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사실 지수를 견인해왔던 건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결국에는 내일 사실 뭐 하루 쉰다는 흐름보다는 사실 많은 이벤트가 이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총선, 뭐 CPI, 뭐 그러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외국인 선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매수세였다가 지금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를 마지막으로 좀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부 차익신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금리가 올라와 있고 유가도 올라와 있고 좀 인플레이 부담, 뭐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그런 사실 매물들이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조금은 이번 주를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조심해야 한다. 목요일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금요일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CPI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높지 않게 나와서 금리 전망이
바뀐다. 리스크 온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패드워치 기준으로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올해 한 2회까지 하는 구간이 지금 5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은 예. 대신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어느 정도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뭐 GDP 수준은 높아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1분기 GDP 상향도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상향 리포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네.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된 이벤트들 꼼꼼히 이후에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시세를 봐야겠죠. 일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한번 갈까요? 네. 어제는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긴 한데 이슈는 많습니다. 근데 이슈 사실은 이게 네. 중요한가 싶기는 해요. 네. 자,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는 있습니다. 네. 소화하는 건가요? 1월 10일쯤에 그때 한 2조 대략 한 5천억 가량 그때 이제 이부진, 이서현, 이제 홍나희 대표 이제 여러 이제 세 가족 간의 모녀들. 그 블락딜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대략 한 524만 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할인율이 한 0.8%입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도 한 0.78%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이 한 15일 연속 한 6조 원 정도 한 순매수로 이제 계속 사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도 이거를 이제 좀 빠질 걸 예상하고 좀 더 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외국인이 담아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보조금도 다음 주에 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예. 결국에는 이 HM 시장에서 그럼 SK 하이닉스가 물론 빠르게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네. 그 시장의 흐름을 조금씩 당긴다는 거죠. 저희 당사 이제 송명섭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HBM3랑 HBM3E 같은 경우 대부분 2분기 때 양산을 할 수 있다. 원래 시장은 3분기 때 양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 시기가 좀 빨라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이 삼성전자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하락하는 게 거의 할인율이랑 비슷하긴 딱 하네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블록딜이라는 거는 넘겨줄 주체랑 이미 이제 계약을 하고 받아갈 대상이 확실히 정해지면 이제 가져가는 네. 거잖아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담아야 할 타이밍인가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앵커님께 얘기했지만은 이번 달 안에 뭐 10만 원도 간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도 TSMC가 보조금이 원래 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66억 달러까지 이제 높아졌고 다음 주에 물론 오늘 아침에도 로이터 통신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예. 결국 보조금은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레거시 투자에 조금 강한 투자를 좀 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이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M&A나 아니면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1분기 때보다 거의 한 30-40%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이다. 물론 마이크로도 최근에 낸드 가격, SSD 가격을 20%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가격단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출하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의 가격 반등에 따른 이게 실적에 대한 반영 자체가 2분기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을 외국인이 이미 예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이미 4년 전에 삼성전자를 많이 뭐 담으셨겠지만은 결국에 이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팔 가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셨고 10만 전자 갈 때 춤추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춤을 빨리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좋긴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뭐 하반기 가서도 좋을 텐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덜컹거림이 있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출연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질까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예. 저는 일단은 뭐 오늘도 뭐 뉴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가 커질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자족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는 대중 쪽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그 중국 쪽에 대해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넥스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2, 4년 전부터 계속 중국 쪽으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도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선과 비교했을 때도 생각보다 이게 중국에 대한 기술력이 이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추후에는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이슈가 엮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천천히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 가정은 뭐 지금은 외국인이 그건 모르겠다 사는 예. 비중이지만은 이게 좀 더 굳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의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삼성전자이겠지만은 이게 물론 시장이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오늘도 드릴럭 관련 이슈와 유리기판이 얘기가 나왔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닝 장비 향후에 HB 관련주로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엮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입장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 이오테크닉스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이제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유리기판 플러스 HBM. 사실 시장은 사실 그런 10개 복합적으로 섞이는 걸 좀 좋아하니까 좀 이오테크닉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일론 머스크도 AI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수출 데이터로 이미 숫자로 입증이 되고 있는 쪽이 네. 변압기입니다.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안에서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로 볼 때는 지금 구리 가격 14개월 만에 최고가 행진, 전선 들어간 종목들 시세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두 개죠. 네. 신규 수주 그리고 교체 수요까지 예, 양수 겸장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까? 사실 사이클상 그 상승 사이클이 1년 넘게 나왔잖아요, 변압기가.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딱 이게 선장률 자체가 꺾일 때가 좀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매월 변압기나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게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매달 신기록 그렇죠. 경신이에요. 계속 경신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이게 수주 플러스 실적이 동반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 원래는 사실 전력기기가 시작이 된 게 전기차 호황에 따라서 뭐 교체 수요가 시작된 게 그게 불과 1, 2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게 복합적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가냐, 4년 가냐라고 할 수 있냐.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인텔이랑 오픈AI도 저렇게 관련된 AI 관련 인프라 공장을 짓겠다고 막 이게 13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애플이나 향후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쪽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북미 땅이 뭐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도 아니고 워낙 큰 땅에서 이제 인프라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좀 투자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만에 있는 전기 회사도 마찬가지겠고 최근에 뭐 재룡 전기도 이제 변압기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관련된 리포트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성장률 자체가 50%에서 조금 30% 꺾이는 그 시점이 좀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차익 실현한다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어떻게 보세요? 신규요. 저도 항상 이거를 예. 매달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사면 고점일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갈 것 같기는 해. 나는 항상 이런 마인드라서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사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사도 부담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주가가 거의 5배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이거는 사실 이미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보통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신고가 달리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원래 선호하세요? 아니면 소외주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근거가 돌아서려고 준비를 할 때 잡는 걸 선호하시는지? 거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복합적으로 되는 건데, 주가가 못 오르는데 예. 소외주인데, 실적이 보이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네? 이런 걸 찾는 걸 좋아를 하는데, 아하, 예. 보통 신고가를 따라 잡는 걸 제 성향상 잘 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신 것 예, 같아가지고. 예, 맞아요. 반도체도 그래서 그 변압기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사면 고점일 것 같긴 하지만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신 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텀 피싱 전략이라든지 어떠한 반등의 신호가 나오는 섹터 위주로 저희가 추가 질문 드려야겠네요. 네. 예, 원자재 신고가, 네. 원자재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도 사상 최고가고 비철금속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는데 그 안에서 뭐 구리테마 이런 것들도 괜찮잖아요. 네. 풍산이 남모르게 52주 신고가입니다. 이런 비철금속, 산업재,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뭐 이구 산업이나 이제 풍산 예. 종목도 계속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구리 가격은 결국에는 이런 전선이나 이런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어서 보고 있는 건 사실 에너지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에너지, 거라서 좋아요. 결국 예. 이제 뭐 SMR 원전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예. 조만간 14차 전력 기초 수급 이제 관련 계획 발표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이제 그동안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가스 안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루마니아, 폴란드 뭐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가 예.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에너지 원전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이게 원래 전력기계에 대한 여기서 또 시작이 돼서 이렇게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에너지 쪽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AI를 돌리려면 훈련시키고 뭔가 인프라 구축하고 하려고 하면 전력이 막대하게 드는데 일반 깔려있는 전력 가지고는 안 되니 뭔가 새로운 맞아요. 대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전력. 그 대안으로 원전, 뭐 신재생 뭐 같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원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것 원전 같습니다. 신재생보다는 원전 쪽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 그러면 국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BHI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웨스턴 미국에 있는 그 원자력 관련 회사와 같이 협력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작년에 이제 입찰을 했던 예. 부분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나 폴란드 쪽 결국에는 본수주 사업이 원전이 들어온다. 우리가 이미 2009년도에 바라크 원전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밸류를 측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원전에 대한 수급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대기 상태로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무냐무냐님께서는 전 신고가 돌파 매매 좋아해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맞다 틀리다의 그죠.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만의 맞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특화된 전략을 심화시키는 작업이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갑니다. HLB 계열사들. 근데 전강 후약의 패턴이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저도 HLB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 여의도 사람들이 얘기할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시가총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다음 달이 중요한 리보세라닙 죄송합니다.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간암 이제 치료제. FDA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결국에는 시장은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요 시장 규모도 당연히 커지겠죠. 물론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진양군 현황도 이런 자사주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일단 FDA 승인 이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나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머크사가 ADC 항암제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ADC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 바이오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ADC? 이런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일스톤이나 이제는 그런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 아니면은 향후에 기술이 이제는 기대가 높은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힌트를 충분히 주셨네요. 예,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